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9명이나 숨졌습니다. 시청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 운전자 나이가 68세였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는데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7월 1일 서울시청역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보행자들을 덮쳤는데요. 9사람이나 숨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청 유동 인구도 많고 도심 한복판입니다. 여기에다가 퇴근하고 나서 바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사람 알아보니 68세 운전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기준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이제 앞으로 검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도 있고요. 이때 반납하게 되면 각종 상품권이나 교통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도 있고, 또 최근에는 만 65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노인이 운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 아니라 어린이가 타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라 노인이 운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 운전 중, 이런 스티커를 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5세 이상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 안전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간에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들도 생각해보고, 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노인이 되면 제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 잘 들어보시고, 내가 만 65세 이상이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곧 노인이 될 나이다 한다면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부의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정부에서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그리고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적 능력은 나이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능력에 따라서 야간에 운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또 고속도로에서 과연 운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간에는 안 돼, 이 사람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할 때 위험하다, 신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식,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노인들 그러면 어떻게 다닐 것이냐, 또 실제 운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발표했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에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능력,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사람,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시작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경찰청 브리핑 자료인데요. 고령자 교통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겠다, 여기에 고령자 교통 안전 대책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만에 2020년입니다. 이때 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2개 기관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고령자에 대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가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별도 부침 자료입니다. 고령자 교통
안전 종합대책,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고령자 교통안전 관련 각종 현황부터 최근 고령자 사고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께서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연구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고령 운전자 현황, 그 밑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적게 주는 곳에서는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많이 주는 곳에서는 3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 있는 고령자 운전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겠다. 자, 이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했고, 또 어떤 방향에서 평가 도구를 개발할 것이냐를 검토했다는 뜻인데요. 자, 호주 같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차 주행 시험 국내 도입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냐? 이것을 실제 차량을 주행해보면서 테스트해보고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에 착안한 것이고요. 자, 그 외에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VR입니다. 이런 첨단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검토해 보겠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VR 같은 첨단 시뮬레이터, 실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할 수 있으니 가상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여기에서 만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판단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장치를 통해서 운전 능력을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야간에 운전 능력이 있는지, 만약 고속도로에 나갔을 때는 과연 운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겠다 하는 것이 주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고, 매번 이런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해 왔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또 발표했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고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19년부터 이미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연구 용역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또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 실제 고령 운전자들, 이분들은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친 후에 면허를 갱신하는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 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이 부분도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현재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법인 택시, 개인 택시를 모두 포함해서 전국에 10만 7,947명 65세 이상 택시 운전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입니다. 개인 택시기사 평균 연령은 64.6세. 이 중에서 65세 이상 택시기사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0.3%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도 4,91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만약 야간에 운전 못한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못한다, 이렇게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책, 어르신 운전 중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정책이었는데요. 물론 캠페인성으로, 그러니까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실시했지만 많은 분들이 반발했습니다. 내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주위에 알리고 다녀야 되는 것이냐. 물론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날까봐 앞차 뒤차 조심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딱지 붙이듯이 스티커를 떡하니 붙여놓고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여간 최근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2025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벌써 시작되었다. 느낌으로는 이미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찌되든 여러분께서는 이런 연구 용역 결과가 올해까지 나올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어떤 방향으로 실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또 시행한다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때 더욱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